푸틴이 과연 김정은을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러시아가 배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김정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뭐일 것 같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겉으로는 중국과 북한은 서로 혈맹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가장 서로를 증오해온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에요. 북한 역사상 중국에 이 정도의 펀치를 날린 일은 없습니다. 중국이 가장 비틀거릴 때를 노려서 영혼의 한타를 날렸다. 안녕하세요. 경제놀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ICBM 재진입 기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ICBM 재진입이란 건 이런 거예요. ICBM은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을 뜻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여기서 탄도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뜻해요. 그러면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미사일을 날릴 때 탄도로 날리면 너무나 먼 거리를 곡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나가요, 한번. 그리고 성층권을 뚫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우주선 같은 게 지구로 재진입을 할 때 막 불덩어리가 돼서 막 활활 타면서 내려오잖아요. 미사일도 똑같아요. 네, 미사일도 그 압력과 마찰에 의해서 막 불이 붙어서 엄청난 그 고온과 고압력을 견디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ICBM 재진입 기술의 핵심 기술은 첫 번째 소재예요. 소재입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을 때 위성이 얘를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미사일은 우주 미하가 돼서 엉뚱한 데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해 줄까 말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푸틴이 과연 김정은을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특히나 탈북민 중에서 엘리트 탈북민이신 분들이 반드시 김정은을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저거 분명히 배신당한다. 푸틴한테 완전히 탈탈 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푸틴 배신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요, 동맹을 배신한 전적이 있는 나라예요. 소련 시절부터도 동맹을 여러 번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배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김정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뭐일 것 같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겉으로는 중국과 북한은 서로 혈맹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가장 서로를 증오해온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에요. 김정은은 자기가 몇 년 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실을 아는 김정은은 자기가 죽게 됐을 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중국은 전차와 장갑차를 몰고 북한 영토에 깃발꽂기를 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은 올라가야죠. 예, 그래서 북한 영토 내에서 북한 영토와 주민을 두고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김정은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 김정은은 푸틴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순순히 북한 영토와 주민을 유사시에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이 조약을 맺었을 때 중국에서는 발작했죠. 예, 그 북한의 흔적을 중국에서 지워버리고 그 북중 우호의 상징으로서 세워졌던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철거해버리고 거의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중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김정은이 망쳤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조선민족 최대의 적은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그때는 CIA 국장이었었는데, 김정은과 마이크 폼페이오가 평양에서 비밀 회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이 사람이 입이 싼 양반이라 가지고 김정은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책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김정은이 말하기를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즉 북한을 티벳과 위구르처럼 다루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티벳과 위구르는 중국의 엄청난 탄압과 착취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을 더 잘 아는 나라가 우리나라겠어요? 북한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겠죠. 우리는 미국과 동맹으로서 수십 년 동안 서로 협상을 하고 외교를 했잖아요.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고 하는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틴에게 비록 배신을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김정은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문제지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개선될 수가 없어요. 예. 유사시에 순순히 북한의 주민과 영토를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판을 깔았는데 푸틴과 맺은 조약 중에 그 4조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 4조는 뭐냐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 자동 개입이거든요. 자동 참전 조항이에요. 자동 참전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에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정말 러시아를 위해서 파병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중국이 보여준 거예요. 중국에 경고를 한 거죠. 자,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중국군이 밀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생각하는 판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최대한 깃발 꽂기를 한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선 저지당하겠죠. 중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은 북한 영토와 주민을 모두 흡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밀고 내려가다가 우리나라의 국군,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등의 저지가 돼서 멈추는 거죠. 그 멈추는 선을 가장 멀리 가져가는 게 중국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 만약에 러시아군이 개입해버리면 모든 그림이 다 흐트러지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일단 초를 쳐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정은은 나쁜 사람이지 바보가 아니에요. 네. 김정은의 이번 일은 신냉전 구도를 깨기 위한 거예요. 자, 러시아는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어요. 경제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좀 속된 말도 개털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개털이에요. 그러면 신냉전 구도가 지속됐을 때 북한이나 러시아나 입장은 똑같아요. 두 국가의 물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으로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종속되는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 북한 두 국가가 차이나 패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복잡계 속으로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 중국의 그림을 흐트러 놓겠다. 중국이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는 그림을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북한 역사상 중국에 이 정도의 펀치를 날린 일은 없습니다. 중국은 정말 거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중국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했고요. 중국 경제 굉장히 힘들고요. 중국 실업률, 어느 정도로 실업률이 심각하냐면 중국이 아예 발표를 거부했어요. 아예 통계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마침 중국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북한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로우킥을 날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2010년대부터 북한 사회에 유통된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은 김정은의 결재 없이는 절대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구호가 유통될 수 없어요. 즉 김정은이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즉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북한에서 할 때부터 이런 일은 사실은 계획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전략 외교라고 해서 중국은 굽히지 않는다. 이제 중국은 강대국이다. 미국 다음엔 중국이다. 우리한테 꿇어라 라고 하는 걸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소국이 대국의 말을 들어야지 어디서 개기냐 이런 말이 고위 외교관한테서 공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중국이 막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한에 대해서 까불면 죽는다고 엄청 엄포를 놨어요. 엄청 엄포를 놨는데 정말 중국이 외교 감각을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정권을 거치면서 상실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북한이랑 중국이랑 만나려고 하니까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푸틴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너희 두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못 만나게 만나지 않도록 물밑에서 달래고 협박해야죠. 겉으로 만나지 마라고 하면 어느 국가가 정상회담을 안 합니까? 그럼 중국이 무서워서 정상회담을 피한 게 되는데 당연히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무조건 두 정상은 만나서 차이나 패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외교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중국이 화냈어요. 화냈는데 우리 화낸 거 취소할게.
다시 우리 예쁘게 좀 봐줘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서 중국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금 평양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북한 유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이 유학생들이 갑자기 SNS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매체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북한의 생활상을 그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서 올리면서 북한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북한에 아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우회적으로 북한, 우리가 너네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지? 이제 러시아 말고 우리 좀 생각해줘 라고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죠. 보내봤자 뭐 이미 파병을 했는데, 북한은 이미 러시아를 위해서 파병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때는 외교력이 굉장히 세요. 미국과 핑퐁 외교를 하고 막 이럴 때는 대단했지만, 지금 중국은 외교적인 스킬일까요? 그 외교 테크닉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도 지금 딜레마예요.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지금 40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제2의 IMF 온다 그러고요. 동북아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만 잘 되고 있어요. 예, 온 세상에 미국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천연가스 유전 하나 터졌다고. 예. 미국이 다 해먹는 세상입니다. 예. 중국에서 에너지원을 끊을 수 있죠. 예, 러시아가 있잖아요. 북한이 중국을 왜 그렇게 혐오하냐면요. 중국은요,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작정을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식량 자원이나 그런 자원들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한턱 내도 북한 사람들 한 명도 안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어디 막 죽을락 하면 산소호흡기 한번 딱 대주고, 정말 죽을라 그러면 산소호흡기 한번 딱 대주고, 왜 그렇게 북한을 다뤄왔을까요? 걔는 굶겨 키워야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다뤄온 방식이에요. 그러면 북한 정권 내에서 북한 인민이든 북한 정권이든 중국에 대한 그 증오가 얼마나 쌓여 있었겠어요. 그리고 러시아도요. 러시아가 무기가 떨어지다 못해 북한 무기까지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수출을 중국이 해줬으면, 아무리 북한이 무기 생산력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생산력에 비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데 중국이 러시아 안 도와줬잖아요. 똑같아요. 개는 굶겨 키웠을 때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에요. 사냥개는 전통적으로 굶겨 키우잖아요. 물론 그러면 지금은 동물학대입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를 한 거잖아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예, 그래서 그 신냉전 구도라고 하지만 이 세 국가는 서로 증오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신냉전 구도가 서방 세계, 그 다음에 vs 북중러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EU처럼 한중일 대만 경제 연합체가 나오는 거예요. EU처럼 만약에 한중일 대만 경제 연합체가 나오면 우리는 거의 경제적으로 세계를 반쯤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제 기구가 출범하는 거를 유럽에서 덜덜 떨어요.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야,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얘들아,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어요. 한중일이 연합을 한다?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사이가 얼마나 나쁜데. 북중러 신냉전 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김정은의 애초부터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자, 여러분,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 북한 정권이 오늘 붕괴했다고 해서 내일 정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도 동독에 있는 동독이 서독이 흡수통합될 때 정권을 이양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됐든 혹은 어떤 군부가 됐든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하나 이상만 있으면, 그리고 그 세력이 러시아에 지금 우리 영토에 중국군이 와 있는데 이거 우리 침략당한 거다, 자동 참전해줘 라고 말하면 러시아는 참전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북한 영토에서 중국군과만 교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도 같이 상대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거꾸로 최상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 편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영토 내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다국적 연합군이 고립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포위하고 섬멸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성을 심어놓는다. 이것이 김정은의 계획이었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에 기대하기에는 북한 정권이 지금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북아 육자회담이라고 했을 때 이 육자가 남북 미중 일러잖아요. 이 육자의 그 군사력을 보세요. 군사력 1, 2, 3위가 미중 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세계 5위예요. 일본은 7위입니다. 북한은 36위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엄청 겁을 먹고 떨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동북아 육자회담의 육자 중에 핵국가가 4개 국가가 핵이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만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전투력 1위, 2위, 3위, 5위 혹은 6, 7위 하는 국가가 있는데 자기는 36위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스스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에 기대하기에는 북한은 매우 약자다. 그래서 강대국들, 특히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강대국인 중국이 생각하는 그림을 찢어놓는 거, 이 그림에 흙탕물을 칠해놓는 거, 이것이 김정은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 육자 구도나 북한이 생각하는 동북아 육자 구도나 그렇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초강대국이에요. 슈퍼파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가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중국이 가장 비틀거릴 때를 노려서 영혼의 한타를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 장벽 세우고 있고 철조망 치고 있고, 그래서 정보나 사람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감옥 국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 이 동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사람들을 억압한 체제, 그리고 이미 실패한 체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작은 거 하나에. 이거를 김정은은 알고 있는 거예요.